블랙보드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중학교 1학년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고 넘어갈 건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을 통해서 중학교 1학년을 공부하기도 하고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마무리되어가는 학생들 이미 배웠죠.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이상의 학년들도 이미 중학교 1학년을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 아이들이 선행할 때 아니면 이미 배운 학생들도 다 중학교 1학년에서 중요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부분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하고 갔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은 앞으로의 중고등학교에 수학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것을 더 깊게 봐야 하느냐 요것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1학기부터 출발하시죠. 제가 조금 작게 보고 있습니다. 1학년 1학기는 4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각각 주황색, 연두색, 분홍색, 파란색 이렇게 4개로 나누어져 있고 그 다음에 2학기도 또 단원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목을 커다랗게 한번 보자면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단원이 1단원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은 정수하고 유리수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물론 정수와 유리수를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모든 식에 대해서 다 배우겠죠? 그 다음에 문자와 식. 앞으로는 X, Y, A, B, 그 다음에 기억, 니은, A, B 이런 게 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자를 사용해서 식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식을 풀어버림으로써 답을 구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4단원은 좌표평면과 그래프라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엄청난 산이죠. 함수라는 것을 배울 때에 그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용어부터 배우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1단원부터 자세히 한번 볼까요? 1단원 소인수분해입니다. 비교적 짧습니다. 여기 보면은 색깔이 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있죠. 얘가 중요한 모양입니다. 그렇죠? 괜히 우리가 어떤 색깔이나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부여하진 않잖아요. 보니까 이 색깔은 글씨도 굉장히 굵은 글씨로 지금 나타내어지고 있습니다. 자, 1단원에서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일단 중학교에 올라오면 새로운 용어들을 배우게 되죠. 초등학교 과정에서 나오지 않은 새로운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가장 처음은 무슨 단원이든지 어떤 단원이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수와 합성수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데 각각의 정의를 개념을 완벽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끔 수학에서 개념이 무엇이냐라고 굉장히 논란에 빠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교재에 나와 있는 정의한 것들, 그 다음에 개념들, 그것을 개념이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원리적인 것들을 따지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일단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교과서 또는 문제집에 나와 있는 개념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 다음에 기본 개념과 용어를 익히는데 별로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알아야 될 것 중에 또 하나, 5번에 소인수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소인수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인수와 소인수 분해를 계산하고 중학교 과정을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소인수가 무엇인지 알려면 일단 소수의 개념, 인수의 개념, 소인수의 개념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1단원에서 중요한 건 일단 개념과 어떤 용어에 대한 뜻 그것들을 조금 해야 되고 나머지는 방법적인 것이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문제에 응용이 됐을 때 어려워진 건 우리 제곱수라는 것이 나오는 문제. 지금 예를 들어서 50에 어떤 자연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야 제곱수가 될까? 100에, 200에, 30에, 54에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있는 숫자는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곱하거나 나누어야 제곱수가 된다. 그러면 이 곱하기 나누기도 문제가 변형될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둬야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소인수분해의 전체 단원에서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서 쩔쩔매는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제곱수에 관련돼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활용되면 어려워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약수는 어떻게 구하지? 라고 나와 있는데 약수를 구하는 방법과 그 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모르는 상태로 공식만 외워버린 아이들과 원리를 아는 아이들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개수를 구하는 공식도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워야 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언제 튀어나올지 몰라요. 항상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약수의 개수, 약수에 대한 문제가 엮여져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들을 모르면 원리도 모르고 공식도 모른다. 그러면 이것 때문에 중학교 1학년의 이 개념 때문에 틀릴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고요. 2단원을 보겠습니다. 이 단원 양 굉장히 많아요. 개념상으로도 너무 중요한데 정수라는 것과 유리수라는 것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수에 대한 일반적인 것들을 다 배웁니다. 그전에는 자연수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양수와 음수라는 것을 배우는데 이제는 아예 수 체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살짝 이거하고 조금 다른 무리수의 개념도 어느 정도 알아놔야 돼요. 이 무리수가 중학교 3학년 때 나오기는 하지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고 같이 배우면 훨씬 더 두 가지 다 이해가 쉽기 때문에 여기서 기본적으로 부호, 숫자, 체계, 양수인지 음수인지 정수인지 유리수인지 실수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중요한 것도 하나만 꼽아라 그러면은 아까처럼 꼽는다면 절대값입니다. 이 절대값에 대해서는 완전히 뼛속까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얘 굉장히 중요하고요. 얘는 별이 하나가 아니라 별이 한 3개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말이 쉽지 절대값 중학교 1학년 때는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이게 또 고3 때까지 가는데 고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이 절대값만 나오면 아이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절대값을 벗겨줄 때에 얘가 양수냐, 영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얘를 다 외워줘야 하거든요. 얘도 철저한, 완벽한 뼛속까지의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공식만 암기한다면 딱 중학교 1학년까지밖에 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3 때까지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아주 깊이 있게 알아두어라. 제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값 또 나오죠? 아까 거를 잘하면 얘는 쉽습니다. 그래서 절대값의 기본 개념 활용 문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문제 또 나오죠? 네, 앞에 배운 약수를 구하는 원리와 함께 나와서 이것은 쌍으로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때서부터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가장 괴로워했던 것들이 있어요. 뭘까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문제인데 단순하게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구하는 문제는 괜찮아요. 이 관계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요것들을 조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약수와 최대공약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기본 개념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죠? 공배수와 최소공배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같은 패턴으로 연결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겁니다. 두 개의 숫자의 곱이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곱하면 같다. 우리가 소위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A와 B가 있어서 얘의 최대공약수를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스몰 a, b는 서로소여야 되고 그 다음에 G, A, B를 최소공배수라고 할 때 숫자 두 개를 곱한 것은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 곱한 것과 같다. 이 문제가 초등학교에도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물론 교과서에는 그렇게 다르지 않고 있는데 센수학만 해도 이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교재에서 나오고 있고 또 조금 고난이도 심한 문제에서도 얘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려워하는 게 아이들이 뭐냐면 활용 문제를 풀 때 어떤 활용이요? 최대공약수, 최소공배수 활용 문제를 풀 때 어떤 것은 최대공약수를 하고 어떤 것은 최소공배수를 구하지? 이 두 개가 헷갈려요. 왜 헷갈리냐면 첫 번째는
문해력이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헷갈리고. 두 번째는 이 상황에 맞는 어떤 식을 끌어다 써야 하는지 판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잘 못한 거죠. 그래서 이게 어렵고,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쓸까요?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이 내용이 아주 어려워서 아이들이 손을 못 대고, 많은 학생들이, 한 절반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푸는 거? 하고 패스합니다. 넘깁니다. 아예 틀리기로 작정하죠. 그래서 우리는 중학교 1학년에서 이 부분을 아주 디테일하게 봐야 합니다.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기본적인 연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와 정수와 유리수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 6학년 때 분수와 소수의 혼합 계산까지 통분까지 깔끔하게 끝났다면 여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쭉 쉽게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공부를 좀 이렇게 못했다, 나는 부진하다 하는 학생들도 여기에서는 매끄럽게 잘 하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마음 먹고 조금만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연산책에서 다루는 부분, 이 부분이 굉장히 많죠. 연산이 안 되는 아이들은 중학교 연산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연산이 안 되는 거니까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고 잘 되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자화식 볼까요? 와,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 이 책 한 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 그러면 문자화식입니다. 문자를 사용을 할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네모세모 동그라미 했던 것을 이제는 X, Y라는 것을 집어넣어서 그 X가 몇 번 곱해졌느냐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차수를 표현하기도 하고 항이 여러 개이면은 다항식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거든요. 초반에 정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중요한 건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기본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100% 암기하세요. 헷갈립니다. 나중에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나중에 답지를 봐도 답지가 이해가 안 가고요. 그러니까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식을 설명한 것이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선생님의 설명도 이해가 안 되고요. 친구들한테 문제를 설명하거나 발표할 때 풀이 과정을 쓸 때에도 버버벅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요 이렇게 되니까요 이거는요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저렇게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확한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식을 표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것을 상황을 그 개념을 설명할 때의 용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면 됩니다. 여기 나온 것만 한번 볼까요? 곱하기 기호를 생략해서 쓰겠다. 나눗셈 기호는 곱하기로 바꿔서 생략해서 쓰겠다. 우리는 대입에 대해서도 문제를 배울 것이다. 다항식이 뭐지? 1차식이 뭐지? 그렇구나. 동류항은 뭐지?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나요? 등식은 뭐지? 각각의 용어가 나오는 것들 전부 파악하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등식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등식이라는 것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는 부등식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부등호죠. 그래서 얘는 등식이니까 등호를 쓰죠. 그러면 등호를 사용한 등식과 부등호를 사용한 부등식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냥 한꺼번에 너무 쉽게 부등식 거저먹기로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중요한 게 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등식과 방정식, 이것은 우리가 고3까지 알아야 되기도 하지만 점점 다양한 다차원의 다항의 식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얘는 1학기에 꽃입니다. 꽃. 어찌 보면은 뒤에 나오는 함수의 기본보다도 이 등식과 방정식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나왔던 이전에 나왔던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 앞에 거를 왜 배웠느냐? 이 방정식을 알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배웠다. 이것을 식을 세우면 계산하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앞에서 먼저 배웠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정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제대로 알아야지 나중에 부등식도 하고 함수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좌표평면과 그래프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함수를 배울 때의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점은 어떻게 표시를 할까?
그걸 갖다가 어떻게 나타낼까? 개념은 무엇인가? 선분은 어떻게 길이를 구하냐? 그 다음에 좌표평면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좌표평면을 이해하고 X축, Y축, 원점, 양수, 음수, 대칭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그래프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와 함께 그래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점도 그래프고요. 선도 그래프고요. 직선, 곡선 다 나올 수가 있는 그래프입니다. 연속이 아니라 띄어지는 것도 그래프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는 정비례와 반비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개념은 특별히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그 정비례, 반비례는 다 이해를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정비례가 그래프랑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해석을 하는지 반비례는 그래프로 어떻게 나타내어지는지 어떤 특성이 있는지 또한 그래프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이것 정도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